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 경기 분위기 가운데서 잔다르크가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제닛 옐런 이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우리 경기 모두 다 선수들이 확실히 좀 힘을 얻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선수들은요, 그동안은 저희가 게임도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 리오프닝 쪽이라든지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다면은 다시금 그동안에 한참 주가를 구가하던 2차 전지 로봇 AI 선수들, 이 반가운 얼굴들이 경기장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 분석하면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뛸 만한 선수 누가 있는지 이 시간에 선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선수들 보겠습니다. 오늘의 8강 대진부터 보시죠. 네, 네 번의 라운드로 8강 꾸려집니다. 1라운드는요, 오늘 테슬라의 급등에 따라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는 2차 전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 선수는 소재의 대표 주자, 그리고 한 선수 셀 쪽의 또 대장이죠. LNF 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NF는 그동안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분석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리고 셀업체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단연 돋보이는 탄력 나타내고 있는데요. 1라운드 2차 전지 대전입니다. 2라운드는 AI입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알게 모르게 저희가 자주 다뤄봤던 선수거든요. AI가 시작할 때부터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대장 선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세 하이텍, 새로운 AI 쪽에 신흥 강자가 아닐까 합니다.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AI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다음 바통 위세 하이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대 위세 하이텍 2라운드에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창투사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휴스틸인데, SB인베스트먼트는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SB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휴스틸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3라운드는 SB인베스트먼트 대 휴스틸의 대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HPSP 그리고 크래프톤 두 선수의 대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내에서도 워낙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사실 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기는 한데 워낙에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죠. 실력자다, 숨은 실력자다, 이런 분석 하에서 오늘까지 주가 움직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PSP, 여기에 대항하는 게임. 오늘 게임은 어제부터 또 상당히 전체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크래프톤, 오늘 4라운드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 게임의 섹터 선수로 4라운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선수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은 이 부분이 공개가 될 건데요. 사실 FOMC 뭔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강했기 때문에 다소 좀 김 빠진 모습 혹은 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페드워치상으로도 거의 90%에 육박하게 베이비 스텝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 현재의 상황도 좀 잠잠하게 재우고 그리고 또 물가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은 이번에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스탠스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 연준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거의 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하고 로렌 의원하고 싸우다시피 막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SVB나 이런 은행들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0.25냐 동결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요. 좀 전에 들어가서 패드워치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이 86.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이게 좀 친화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저 0.25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 비둘기적인 뭐 그런 얘기로 시장을 약간 달래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동결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매파적인 그런 투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이 0.25를 올리고 뭐 이제는 뭐 조금 천천히 가거나 그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시장에 좋은 거고, 또 뭐 금리를 이번에 안 올렸지만 다음에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야, 이거 금리를 0.25%를 올릴 줄 알았는데 뭐 동결을 하면 이건 뭐 또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0.25를 올리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소비 심리는 지금 분명히 좀 미국도 많이 꺾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 뭐 그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처하는 것들을 소비자들도 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소비를 조금씩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가는 좀 잡힐 가능성이 많고요. 또 더 이상 매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시장도 괜찮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분위기가 사실 그동안에 고금리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빅스텝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3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지배적이었다가 결국에는 은행의 이러한 이 우려감들, 금융 위기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이제 강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옐런 의장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죠. 필요시에는 더 많은 예금을 보장할 거다. 그리고 모든 은행에 예금 25만 달러 이상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가적인 이 보호 조치를 해줄 거다.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금융 위기는 아예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은행 위기가 일단락되다 보니 이러한 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위험 자산 쪽에는 상당히 또 이 투심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이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소수 은행에 국한된 재료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은행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수 은행, 이제 그냥 너무 채권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은행이 잘못된 거지 전체적인 은행의 문제가 아니었다. 약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르스텐 슬록이라는 경제학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은행 사태가 사실상 금리 1.5% 인상한 거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이제 이 금융 위기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은 뭐 여전히 금리를 더 인상하기를 원하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빅스텝은 완전히 연준에서 의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월 달부터 경제지표 보고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다 높게 나오니까 빅스텝 할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 형성을 했고, 그래서 연준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이 금융위기 우려감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은 아직까지는 금리 더 올려서 물가 잡는 거 요거를 좀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금융위기라는 이런 우려감이 생기면서 변수가 생겼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조율점을 좀 잘 찾아야겠죠. 여기서 연준이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중간에 조율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베이비 스텝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결 가능성은 연준이 원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전혀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원래 이번 달에는 빅 스텝을 걱정을 하고 있다가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순환매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또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 FOMC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점.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순환매가 잘 돌아주고 있으니까 이 중소형주 순환매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에 맞추어서 분위기에 맞추어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와닿네요. 지금 현재 글로벌 이 투자은행들의 어려움을 겪는 현재 이런 상황이 1.5%포인트 올린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두 분과 함께 FOMC 미리 보기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선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시작해보죠. 1라운드 2차전지 대전입니다. 언제나 늘 뜨거운 2차전지 LNF 대 LG 에너지 솔루션 두 선수 대결해보겠습니다. 소재 가운데서 오늘장 유난히 돋보이는 LNF고요. 또 셋업체 가운데서는 이 선수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오늘은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골라주시죠.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LNF가 나을 것 같습니다. LNF 그리고요. 저도 LNF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LNF 골라주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이 테슬라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좀 의뢰한 상태니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또 매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보다 LNF를 고른 이유는 동종업체에 비해 갖고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골라봤는데요. 자,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두 종목 합쳐갖고 에코프로 BM이 뭐 거의 21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에코프로가 10조, 11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종목 합쳐갖고 시가총액이 32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실적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계상되니까 거기 영업이익은 볼 게 없고요. 자, 저 에코프로하고 이 LNF하고 보게 되면 뭐 그 영업이익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1등이라는 거 뭐 그런 좀 1등이라는 데 대해서 프리미엄은 쳐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라는 겁니다. 너무 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일단 한번 제동을 걸었죠. 그 부분 때문에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조 6천억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리고 미국 시장을 진출을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뭐 이런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생긴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주가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역시나 LNF가 올해 저는 본격적으로 캐파를 좀 늘려나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았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 테슬라가 급등이 나온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LFP 배터리 그리고 저가 차량이 상당히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이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파워넷이라든지 뭐 탑머티리얼, 뭐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이 LFP가 새롭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이 배터리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죠. NCM, NCA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네, 그래서 3원계 배터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니켈을 활용하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튬 인산철 LFP 쪽에 새롭게 이제 매력도를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LFP 쪽이 효율은 안 좋은데 안정적이고 이제 수명이 길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효율이 안 좋다 보니까 배터리셀 3사가 지금 이 3원계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는 건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LFP 배터리도 효율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력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올해 전략을 어떻게 잡았느냐, 작년 말부터 이제 이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격 낮추고 생산량 늘린다, 그쵸? 이렇게 전략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가 차량 라인업, 새롭게 모델 2가 지금 테스트 차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3천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차량을 만들려면, 저가 전기차를 만들려면 LFP 배터리가 필수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LFP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가 전기차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 LFP 배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 필두로 해서 이제 배터리셀 3사 지금 이제 다 LFP 뛰어들었고 LNF도 뛰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LNF가 지금 테슬라 쪽에 분명하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LNF가 원래 이제 작년에 주가가 크게 못 갔었던 부분은 양극재 공장 합작 이제 공장 설립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미뤄졌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설립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LFP 사업까지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에는 LFP 쪽 활용량을 대폭 놀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직 이 발전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LFP 쪽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발전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많이 고객사를 확보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생산 능력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크게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LNF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LFP 배터리 쪽으로도 수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극재에다가 LFP라는 새로운 이제 캐시카우가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LNF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아무래도 IRA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또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미국 쪽에 많이 또 발을 넓혀놨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그러한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발을 넓혀놓은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향후에 만약에 IRA가 발표가 된다라거나 했을 때 결국에는 기대감 소멸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 고점 매물대까지는 바로 단기간에 뚫어줄 수는 어렵지 않을까. 살짝 눌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LNF가 지금 단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LNF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나란히 LNF로 골라주셨고요. 이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김효율 전문가는 저평가돼 있다 플러스 알파로 LFP라는 새로운 먹거리에 상당히 좀 특화돼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양극재 플러스 알파 LFP에 대한 모멘텀까지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LNF 대 LG 에너지 솔루션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입니다. LNF가 이겼네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향후에 뭐 커나갈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향후에 매출에 이렇게 보탬이 된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전고점 62만 9천 원이요. 이 부분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다음 마디 지수, 그러니까 뭐 한 70만 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하고 그 다음 목표치는 70만 원 선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신고가는 분명히 갈 것이다. 시간이 조금만 주어진다면 이 선수 또 자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럼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만큼이나 반가운 AI의 대전 2라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전의 강자인가 신흥 강자인가 코난 테크놀로지 대 위세 아이텍입니다. 현재 차트로 놓고 보면은 올해 들어서 많이 주목받았다라는 점이 뚜렷하고요. 특히나 오늘 분봉을 보면 두 선수의 성적이 완벽하게 엇갈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모두 다 반납된 상황이고요. 위세 아이텍은 장 초반보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 상한가를 만들어내더니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와의 접점 그리고 현재 AI가 놓여진 상황, 이 두 선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율 전문가님. 위세 아이텍입니다. 위세 아이텍,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위세 아이텍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김효율 전문가 위세 아이텍 고르시니까 이 이재필 전문가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로 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위세 아이텍 두 분의 의견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좋은지를 듣기에 앞서서 위세 아이텍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결국에는 AI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AI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AI 종목들을 만약에 제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도 아니고 데이 트레이딩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수급 보면서 그냥 짧은 수익만 챙겨가는 용도로만 활용을 할 것 같지 여기에서 더 큰 수익을 본다? 이미 지금 많이 고평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주가에서 추가적인 뭐 초급등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접근을 한다면 그냥 데이 트레이딩 수준으로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출발을 했었던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AI가 새롭게 이제 접합이 되면서 빅데이터를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기업이고 실적이 중요한 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위세하이텍을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AI가 이렇게 가는데 왜 얘는 못 가지?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에 AI 개발 플랫폼까지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저평가라는 수식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AI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세하이텍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덜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세하이텍이 AI 쪽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단 이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 추가적으로 접근은 가능한 단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신고가 부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내일 갭으로 크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에만 이제 접근 가능했고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난하게 이전 고가까지는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세하이텍은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미 힘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냥 고점에서 물량 해소하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위세하이텍은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쭉쭉쭉 치고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접근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내일 갭으로 뜨면 이제 신고가로 갈 거라서 또 이 접근하기 부담스럽거든요. 때문에 그냥 위세하이텍은 새롭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힘을 강하게 받는구나. 이제 실적이 실적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덜 올라와서 더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못 간 게 있나?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세하이텍 더 갈 수는 있는데 신규 접근하기에는 정말 짧게 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패턴의 다른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달라 얘기를 함께 해주시네요. 그럼 이재표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예, 뭐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유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AI 관련되는 이런 부분 쪽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뭐 이유는 전에도 뭐 몇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종목이라고 다들 뭐 성공해서 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죠. 그래서 이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 계속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규모들 이런 것들은 점점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18,000원대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2월 말에 157,700원을 찍었네요.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쉬어도 한참을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 조정폭도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조정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골라야 되나라고 잠깐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그런 건 있었습니다. 원고를 만들 때
이미 위세 하이텍은 상한가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지금 오늘 얘기해봤자 이거 뭐 오늘 사지도 못하고 내일 오늘 상한가로 끝나면 떠서 나올 텐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도 했습니다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을 조금 흑자였는데 오히려 적자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었어요. 근데 이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조금 반대 움직임이죠. 계속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역시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좀 좋았고요.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위사이텍을 좀 골랐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700억, 오늘 상한가 쳐서 1,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AI라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게 많이 적자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몇천억씩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상대적인 저평가입니다. 이 기업 자체가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코난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 위세 하이텍을 골랐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위세하이텍, 에너지를 이미 한껏 뿜어낸 코난 테크놀로지보다는 위세하이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회사가 내용이 없지도 않습니다. 실적도 잘 내고 있고 또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의견을 모아주시네요. 그러면은 오늘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난 테크놀로지 대 위세 하이텍.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생소한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위세 하이텍보다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더 많이 다뤄봤고 그동안에도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코난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어요. 아니면은 상한가가 좀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과 여러분들의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거의 보합인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본다면 다음 구간인 13만 5천 원까지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13만 5천 원 정도, 현재 주가는 11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SB 인베스트먼트 대 휴스틸입니다. 이 두 선수가 오늘 전체적인 경기 대비로도 퍼포먼스가 꽤 괜찮거든요. 5에서 7% 정도 상승하는데 자주 다뤄봤던 섹터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두 선수의 매력 대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은 어떤 쪽 응원하세요? 휴스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휴스틸, 그리고요? 휴스틸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까지 두 분이 동일하게 의견을 맞춰주세요. 휴스틸 다 4강 진출에 일단은 성공하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재필 전문가님, 휴스틸이 왜 더 나은 건가요? 자,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창투사죠. 지금 근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 자금 조달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은행이 좀 터졌죠. 지금 어느 정도 봉합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이 SVB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예금을 내줄 돈이 없어서 멀쩡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손해를 보면서 팔고 그걸로 예금을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지원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이렇게 좀 많이 쥐고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규제가 좀 좀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또 금리를 잘 발행도 안 될 거고요. 또 금리를 또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업력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지 신생업체들 이런 쪽에서는 이 회사채도 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해놓은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조금씩 이런 쪽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SV 인베스트먼트는 제외를 시켰고요. 자,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싸도 너무 싸다, 뭐 이런 저 보고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8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3,500억입니다. 물론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을 했어요. 미국 쪽에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쪽에서 좀 공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미국 쪽에서 강관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분들도 좀 저평가 매력도 있는 이 휴스틸이 SV 인베스트먼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요즘에 자금 상황이 그다지 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투사 전반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짚어주시네요. 상대적으로 휴스틸이 낫다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SV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갑자기 왜 들어가 있지? 띠용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이제 최근에 모멘텀을 좀 보면 SV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이제 이 자금을 꽤나 이제 크게 모았어요. 펀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느냐? 지금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벨리온. 네, 그다음에 이제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미파이브는 무엇이냐? 세미파이브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파이브가 국내의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9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리벨리온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직원 전체가 다 반도체 전문가인데 반도체 쪽이 사실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캐파 생산 능력도 문제지만 인력이 제일 또 많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은 모두가 다 반도체 전문가다. 요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SV 인베스트먼트는 항상 원래 이제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202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이뮨메드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리벨리온에 투자를 했는데 리벨리온에서 시스템 반도체 아톰이라는 걸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가 또 워낙에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앞서서 이 강한 음봉이 있었죠. 저기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최근에 AI 쪽이 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반응 정도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전무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래량이 아예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쪽에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위세하이텍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세하이텍은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던 게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힘이 그만큼 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길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RA 수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뭐 2차 전지도 될 거고 태양광도 될 거고 풍력도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용 관광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북미에서 이제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용 관광도 추가적으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휴스틸은 이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휴스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실적 성장이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용 관광은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세아제강, 그 다음에 이제 휴스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아제강은 지금 그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에너지용 관광 쪽에서는 저는 휴스틸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에너지용 관광은 지금 이제 한 차례만 움직일 게 아닌 섹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저는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휴스틸이 올해에도 이 IRA 수혜라든지 실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접근할 만한 구간은 굉장히 많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 자체도 바닥 잡았다가 다시 한번 또 재상승 나오는 구간이라 앞으로 이제 굉장히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또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휴스틸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수급적으로도 모멘텀적으로도 실적으로도 훨씬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휴스틸을 골라주셨는데 김영희 전문가는 플러스 알파로 거래량에서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 종목이 더 많은 거래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휴스틸 게다가 또 전방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다. 이런 설명 들어봤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 대 휴스틸 차이가 많이 나죠. 앞서 1, 2라운드는 접전이었다면 3라운드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휴스틸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SB인베스트먼트 김영우 전문가님, 이 선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2,400원 안내드리고 저는 이 종목은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 이 선수는 지금 2,245원인데요. 2,400원 정도 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설정해봤습니다.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HPSP 대 크래프톤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본업도 워낙에 다릅니다. 지금 반도체 쪽 그리고 또 게임 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오늘 재무적인 이슈가 있죠. HPSP는 권리락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재무라기보다 지금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 부분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주주 행동에 나선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의 연임을 막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선수의 대결 알아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HPSP입니다. HPSP.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크래프톤입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선택이 나왔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HPSP. 일단은 HPSP가 지금 이제 보호예수 이제 6개월짜리 풀려가지고 이에 대한 이제 물량 우려감도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눌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HPSP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HPSP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비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올라왔냐? HPSP가 이제 고압 수소를 이용한 이제 어닐링 장비를 이제 주로 다루는데 전 세계에서 일단은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 장비는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처리가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미세 공정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TSMC 쪽으로 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저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 진입 장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독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HPSP가 TSMC 쪽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성이 파운드리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HPSP가 또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HPSP가 독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인 수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내년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 2배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캐파도 그대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아주 이 주가가 업사이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는 파운드리 장비 관련된 쪽은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PSP가 눌리면 굉장히 매력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못 봤던 총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요. 아이템이나 그런 내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컨텐츠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확실히 이 매니아층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게임사에서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는 게임들은 실적 자체가 꾸준히 이제 우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뛰어 올랐다가 계속해서 우하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크래프톤이 최근에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 저희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호러 게임. 그런데 워낙에 이제 좀 약간 잔인하고 호러 게임이라서 매니악하다고. 네, 외계인들 네. 이제
썰고 다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런데 크래프톤이 지금 이제 기대되는 것은 인도 시장인 것 같아요. 인도 시장이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판이 원래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갔었습니다. 인도에서. 인도가 또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이제 중국 제치고 전 세계 인구 1위 대국이래요. 그렇죠. 거기다가 IT 강국이기도 하죠.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도 지금 인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려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정부에서 그냥 갑자기 요것을 이제 관둬버리게, 그러니까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이제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뭐 어찌됐든 갑자기 그렇게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인도에서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도가 또 워낙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어찌됐든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인도에서 또 다시 한번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차트 잠깐 보면 수급이 결국에는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게임주들 매력적인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뭐 최근에 얘기했던 뭐 넷마블이나 혹은 실적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뭐 M게임이라든지 게임주들은 굳이 대안이 많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굳이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리고 굳이 게임주 접근할 거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AI,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이쪽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에는 이제 HPSP가 반도체 쪽으로는 또 대세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서 HPSP를 골랐습니다. 독점이라는 단어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반도체 장비 가운데서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권리랑 무난히 넘긴다면 조정을 오히려 더 기다렸다가 이 선수는 한번 좀 써봄직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반면에 또 이재표 전문가님은 크래프톤을 골라주셨잖아요. 어떤 점에서 좋게 보세요? 예, H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수소 허닐링 장비라는 게 28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터널링 현상이라는 게 좀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전자가 너무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저항도 받고 통과도 하고 그러면서 영과 이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 어렵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수소 허닐링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 수소 허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소를 사용합니다. 수소하고 중수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압에서는 이 중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좀 오랜 기간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경쟁사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 HPSP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이에요. 예전에 TCK라는 기업이 꼭 이거보다 더 낫진 않았죠. 근데 그 TCK라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4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ROE도 40%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TCK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불과 매출이 1,600억이 안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853억 정도, 그 정도 나왔네요. 자, 엄청난 경이적인 그런 영업이익률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한 53% 정도 나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53% 정도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도 우리 대기업들 보면 ROE가 10%도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요거 말고 크래프톤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며칠 전에 권리락이 됐었죠. 75%가 권리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또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시킨 그런 종목이죠. 이때 뭐, 2021년도 44만 원대? 예, 그 정도로 시작했네요. 그리고,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었죠. 그때 공모가에 거품이 좀 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크게 밀린 모습인데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뭐 더 빠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 내용 같은 경우는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좀 살펴본다라면 이제 22평선 자체가 좀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위로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62평선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국 쪽도 지금 작년 말에 우리나라 판호를 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처음으로 내줬죠. 자, 이렇게 서서히 조금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 게임주들이 좀 좋은 이유는 아마 지금 뭐 개발자 회의가 개최돼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훨씬 좋아 보이고 사기가 굉장히 편안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에서 크래프톤을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필 전문가는 그 크래프톤을 골라주신 이유가 워낙에 앞에서 HPSP에 대해서 호평을 막 해주셔가지고, 크래프톤 고르신 거 아니야? 했는데, 단기에 이 권리락과 맞물리는 수급 부분은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크래프톤을 골라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찌됐든 간에 HPSP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해봤습니다. HPSP 대 크래프톤입니다. 네, 역시 반도체 장비 HPSP 좀 더 많은 표를 얻었고요. 크래프톤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일단 뭐 향후에 추가로 중국 쪽의 판호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일단 지금 조금 올라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고점이 있는 자리 뭐 19만 원대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17만 6,700원입니다. 19만 원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4강의 대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또 자세한 이야기들 좀 다뤄봤으니까요. 이번에 속도를 내서 1라운드 LNF 대 위세하이텍, 2라운드는 휴스틸 대 HPSP. 1라운드 LNF 대 위세하이텍, 2차 전지냐 AI냐 차트도 올해 들어 상당히 좀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사실 LNF는 다른 2차 전지 대비 시원하지는 않은데 보겠습니다. 두 분 골라주세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LNF입니다. LNF,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LNF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세하이텍보다는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위세하이텍은 워낙에 최근에 이 정도로 물량이 들어온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서 진짜 쭉쭉쭉 치고 나갈 것 같거든요. 치고 나갈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저는 이미 상한가 들어가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웬만하면 접근을 자제하자라는 편이라서 네. 위세하이텍은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LNF가 수익을 안 볼 수 있는, 못 보는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위세하이텍을 골랐겠지만 LNF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올해 생산량을 대폭 늘리게 되면 LNF는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LFP라는 새로운 이제 무기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LNF는 지금 현재 주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LNF를 골랐습니다. 네,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위세하이텍은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서 주문 넣어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좀 움직이는 모습 보다가 조정받으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못 움직인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 쪽에서 정부에서 미국 진출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은 게 있죠. 근데 뭐 나중에 결국은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될 이유는 사라질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괜찮은 매력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실전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한가는 좀 부담스럽고 또 살 수도 없으니, 그래서 또 LNF, 이 선수가 또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요, LNF 대 위세하이텍. 네, LNF 67%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위세하이텍 가격 전략 이재필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뭐 이게 상한가가 찍힌 종목이 되나서 분명히 뭐 내일도 좀 떠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 시작한다라면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고점이 26,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뚫고 시작하면 3만 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의 대결 대진 보자면요. 휴스틸 대 HPSP. 차강 그리고 또 반도체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휴스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휴스틸 그리고요. 저도 휴스틸 고르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이 좀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뭐 조금 지금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확실성이 좀 상존해 있는 그런 시장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HP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휴스틸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결에서도 이재필 전문가 같은 경우는 휴스틸 말고 이 크래프톤을 골라주셨는데 여전히 이 물량과 관련된 단기 상승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될 숙제다라는 의견 주시네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HPSP는 저는 사고 싶은 종목인데 여기서 많이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미 이제 많이 급등이 나왔고 당분간의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눌려줘야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휴스틸은 이제 이 주가를 좀 반전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느 쪽을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휴스틸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금이 주어진다면 어떤 종목을 사실 건가요?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HPSP 대 휴스틸. 여러분들은 HPSP를 골라주셨어요. 아무래도 섹터에 대한 선호도를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철강이라든지 이런 소재 섹터가 요즘에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반도체, HPSP 상당히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결승전에 휴스틸을 올려주셨으니까요. HPSP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HPSP는 24,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결승전 진출자 보겠습니다. 결승전 대진 오늘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두 분이 만들어주신 LNF 대 휴스틸의 대결이고요.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와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승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저희 참고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LNF가 나을 것 같습니다. LNF 그리고요. 저도 LNF입니다. 네. 기승전 2차 전지인 것인가 역시 대세는 2차 전지인 것인가 휴스틸 대신에 LNF 골라주셨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LNF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그룹 쪽 뭐 이런 쪽들보다 굉장히 주가 자체가 싼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가 자체가 싸다라는 게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다른 쪽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LNF 쪽으로 수급도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차이 나는 부분들,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진출이 조금 열리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지금 저는 두 종목 다 약간의 앞선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대세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대세가 2차 전지고 LNF는 양극재에다가 LFP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첨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두 종목 다 좋지만 조금 더 대세가 될 수 있는 LNF 쪽이 주가 업사이드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세를 따라갑니다. 두 분 나란히 LNF 골라주셨어요. 저평가돼 있고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라는 대단한 시류에 몸을 싣고 있는 이 선수 응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발표해보죠.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우승자도 역시나 LNF입니다. 오늘 74%의 큰 차이죠. 지지 많이 받으면서 우승컵을 거머�줍니다. LNF. 그러면 가격 전략을 이재필 전문가님 LNF 얼마까지 보세요? 자, 이 LNF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종업체보다 경쟁업체보다 현저한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나온다라면 장기 관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아쉽게 떨어진 휴스틸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김효율 전문가님? 오늘 매물 구간을 결국엔 소화를 못 해주고 있는 구간이 7,100원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7,100원 1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7,1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휴스틸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소개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뛰는 선수 잘 고르셔가지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만드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